자, 또 시작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 우리 교재 학원의 7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배수 기울기, 배수 기급에서 부하 단위값에서 나왔죠? 자, 먼저 여러분 배수 배관의 기울기입니다. 자, 배수 배관의 기울기인데요. 자, 배수 배관의 기울기 한번 볼까요? 자, 수평 배수관은 일정한 기울기를 균일하게 정렬하여 설치하는데, 여러분 배수관의 기울기는 무조건 여러분 수직과는 기울기 없어요. 아셨죠? 수직과는 기울기가 표기를 안 해. 왜? 얘는 여러분 어차피 수직과는 잘 내려가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수평과는, 자, 기울기 여러분 수평과는 반드시 기울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필요해요. 자, 그래서 자, 수평관의 기울기는 다음 표의 값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는요, 표준 시방서 기준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표준 시방서 기준이라고요. 자, 표준 시황서는요, 이렇게 KCS라고 자, 표현됩니다. 아셨죠? 자, 하여튼 중요한 건 여러분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재 보시면 여러분 지금 KDS 기준으로 나와 있죠. 자, 이게 문제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건 설계 기준 값이에요. 설계 기준이라고. 자, 이게 여러분 지금 100%안 나온다고 제가 얘기는 못 해왔지만 90% 이상은 안 나와요. 이게 여기에서 작년에도 여러분 요거에 전혀 이 설계 기준값으로 전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기준값을 정해서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지금 요게 자꾸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게 과거에는요, 표준 시방서에서 표준 시방서에 있던 내용이 일부가 설계 기준값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 요 표준 시방서가 몇 미리 몇 미리 이런 표현들이 많이 안 나오고 이게 설계 기준값으로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쫓아가면 안 된다고. 어차피 그건 설계할 때 필요로 하는 얘기고, 자,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미 시공된 걸 관리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요 표준 시방서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견이 요거.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재 나오는 그 표부터 있죠. 수평 배수관의 기울기 있죠. 자, 배수관의 요 기울기는 현재 여러분 표준 시방서대로 한다면, 표준 시방서 값으로 한다면, 자, 이게 여러분 우리 표에 있는 것처럼 안 나와요. 더 세분화됩니다. 자, 65mm 이하일 때, 자, 우리 교재보다 좀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는요, 자, 5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자, 75mm에서 100mm 이하입니다. 자, 이하는 요 최소 기울기가 100분의 1의 기울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125mm 이하일 때는 여기에 최소 기울기가 150분의 1 이상의 자, 기울기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50mm 이상입니다. 이상일 때는 최소 기울기가 자, 2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교재 있는 애하고 조금 다르죠? 이거.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지금 표준 시방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공부하려면 이거 해야 돼. 아셨죠?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려면 이걸로 하셔야 된다고. 자, 다음에 자, 페이지 7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자, 71페이지 보시면 기구, 배수, 부하단위. 자, 여기서 여러분 기구란 얘기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이게 위생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위생기구가 여러분 배수가 뭐죠? 물을 버릴 거란 말이에요. 버리는 게 배수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부하가 뭐예요? 부하. 이게 부하가 쫄다고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이건 부하는요 사용 또는 사용량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게 상당히 지금부터 많이 나올 거예요. 아셨죠? 설비에서는 저 부하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어떤 위생기구에서 물을 버릴 때, 자, 어떤 사용되는 그 단위가 여기서 정확히 표현은 뭐냐면 기준이 되는 단위만 여러분 일단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 위생기구가 이렇게 물을 버릴 때 여러 가지 위생기구가 있죠. 누가 기준값이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서 여러분 그 표에 보면요. 자, 여러분 기준이 되는 그 숫자가 뭐가 되는지 여러분 빨리 파악하려면 숫자는 여러분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기준이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 기준이 즉 기급에서 부하단위의 기준이 되는 건 누구예요? 세면기가 되는 거죠. 누가 된다고요? 세면기. 이것만 알아도 잘 아셨죠? 그래서 세면기의 기준값 얼마요? 1이에요. 1. 자,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페이지 72페이지. 자, 72페이지 보면 자, 트랩의 구조 나와 있죠? 트랩입니다. 트랩. 자, 여기서 우리 트랩은 위생교육에서는 배수용 트랩입니다. 배수용 트랩. 자, 나중에 여러분 트랩이 두 군데에서 나와요. 즉 우리 배수에서 배우죠. 나중에 증기에 가면 증기용 트랩이 별도로 나와요. 두 개 하는 역할이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 배수용 트랩 한번 얘기 좀 합시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전부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 세면기 밑에 보면요 여러 가지 트랩이 있는데 자, 그림을 좀 쉽게 그리려고 주로 이런 트랩을 그려요. 그림을 쉽게 그리려고 그리는 거지 별다른 얘기 없어요. 여러분 세면기에 가면 이런 트랩 보셨나요? 이게 벽 안에 들어가는 거죠. 벽 안에 들어가. 자, 이런 트랩을 여러분 P트랩이라고 합니다. P트랩. 자, 중요한 건 아니야. 예. 자, 그러면 자, 물을 버리고 나면요 이 물이 이만큼 고일 겁니다. 자, 이만큼 고여. 자, 이 고여 있는 물의 이름이 뭐냐면 봉수라고 하는 거예요. 봉수. 여러분 동그란 형태를 여러분 영문으로 파이프라고 하죠. 그걸 한문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봉. 아셨죠? 여러분 봉 잡고 춤추면 뭐라고? 무슨 춤? 봉 안에 물이 있다고 해서 무슨 물? 그거예요. 아셨죠? 봉수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그런 뜻에서 봉수입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자, 이 봉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쓰여야 돼요. 여기서. 자, 이따 여러분 봉수의 깊이가 존재합니다. 깊이. 자, 봉수의 깊이는 잘 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 봉수의 깊이에요. 즉 여러분 만약에 물이 여기도 분명히 있는데 물이 이만큼밖에 없으면 나중에 이쪽으로 해서 자, 여기서 있는 냄새라든지 뭐가 자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자, 조금 있으면 얘기했지만
자, 봉수의 깊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 깊이는요 최소 50mm 이상, 최대 자 100mm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50에서 100mm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를 여러분 트랩의 딥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 여기를 여러분 트랩 뭐 우리 교재도 거기 보면 웨어라고 써 있죠. 이런 식이에요. 자, 뭐 영문은 몰라도 되니까 뭐 읽는 방법만 좀 보시면 돼요. 웨어 또는 웨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결론적인 얘기. 자, 여기서 트랩에는요 배수용 트랩이 하는 역할이 있는 거죠. 목적이 있죠. 목적은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자, 기본적으로 봉수를 고이게 하는 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 봉수를 고이게 해서 자, 악취나 해충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자, 배수용 트랩의 사용 목적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요게 없고 일자로 내려가면요 욕실 안에서 어마어마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약간 여러분 물에 걸림도 생기는 거죠. 배 막 찌꺼기가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자, 그런 단점보다도 더 좋은 점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자, 만약에요 여기서 물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관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맨홀 아니면 이제 정화조까지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악취라든지 모든 게 여러분 타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날파리들 막 날아다니죠, 여름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요, 혹시 알아요? 1층 같은 데는 제수가 좋으면 막 지렁이도 올라와 있죠. 단독주택 같은 건 특히 많아요. 1층에. 지렁이 올라다녀. 자, 결론 여러분, 봉수가 안 고이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자,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자, 여기서 배수용 트랩을 쓰는 가장 큰 목적은요. 자, 봉수를 고이게 해주는 거죠. 이름으로 인해서 이 봉수가 고여서 이 봉수로 인해서 자, 여기 있는 악취라든지 해충이 넘어오는 걸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배수용 트랩의 사용 목적입니다. 여기서 봉수가 안 고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트랩의 설치 목적이 있죠. 그 다음에 1번 결론은 봉수를 고이게 함으로써 자, 벌레라든지 악취가 자, 유입되는 걸 막아주고 봉수의 깊이 나와 있네요. 최소 50mm 이상, 최대 100mm 이하. 여러분 이게 너무 얇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물이 그냥 지나가. 안 고인다고요. 너무 또 깊이 해버리면 물은 잘 고이는데 잘 막혀요. 그게 문제라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차차차차 이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건데 세 번째, 증발로 인한 봉수가 파괴될 수 있는 경우에는 봉수 유종 트랩 보급수 장치를 설치하는데 자, 네 번째, 트랩 보급수 장치는 봉수 위보다 높은 곳에서 트랩이 연결된다. 이건 차차 나중에 할게요. 잘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 얘기가 기본적인.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트랩의 종류가 있는 거죠. 종류가 있습니다. 자, 트랩의 종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기본적인 것만 나옵니다. 보세요. 22회 같은 데 보면 뭐 S트랩, P트랩, U트랩, 드럼 트랩 이런 거 나오죠. 기본적인 것만 나와요. 자, 이것도 제가 나중에 또 교일주에 잘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S트랩. 자,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 많이 쓰는 대표적인 트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세면기 밑에 보면 자, 요렇게 돼 있는 트랩 있죠. 자, 요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데 가면요, 자, 이게 여러분 요렇게 굽어져 있죠. 굽어져 있는 거 보셨어요? 얘는 무슨 트랩? 얘는 무슨 트랩? 대답을 하다 말아요. 이게 무슨 트랩? 이것도 P트랩은 이게 P트랩이라고 그랬죠, 제가. 얘는 무슨 트랩? 얘도 S트랩이에요. 왜 S트랩이에요? 얘하고 여러분 요 구멍이 위치가 안 맞으니까 얘를 이렇게 접은 거죠. 원래 이렇게 돼 있다가 이걸 접은 거라고. 접어져 안 접어져요? 그거 접어져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S트랩입니다. 주로 대변기, 세면기 이런 데 많이 씁니다. 자, P트랩 위생교육에서 가장 많이 쓰는 형태, 이건 여러분 안 맞아요. 그래서 절대 이게 많이 쓰냐 적게 쓰냐 이건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와요. 아셨죠? 그러니까 S트랩은 용도가 뭐고 P트랩은 용도가 뭐냐 이런 용도가 많이 쓰여요. 자, 주로 P트랩은 여러분 위생구에서 많이 쓰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여러분 결론 이거예요. 세 번째부터 U트랩이죠. 자, U트랩은 다른 말로 메인 트랩 또는요 가옥 트랩이라고 하는데, 자, 잘 보세요. 왜 U트랩이랑 하냐고요? U자처럼 생겼으니까. 자, 그런데 요 트랩 이름이 뭐예요? U트랩이라고. U트랩. 자, 그런데 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물어봐. 그럼 얘는 수직관에 쓸까요? 수평관에 쓸까요? 왜 수평관에 써야 돼요? 왜 수평관에 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봉수가 고이지. 아니 수직관에 여러분 수직관에 이렇게 쓰면 봉수가 고이겠냐고. 고이 안 고요? 안 고이가 이거 괜한 짓이지. 어디에 써야 돼요? 수평관. 자, 그래서 얘는요. 자, 배수 수평 주관에 사용돼요. 아셨죠? 자, 얘 나오면 여러분 요거 물어본다니까. 당연한 건데. 아니면 주자 빼고도 갈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는 빠져 있어요. 세 번째. 그쵸? 어디에 쓴다고요? 배수 수평 주관 도중에 쓴다고요. 자, 네 번째 드럼 트랩입니다. 자, 드럼 트랩은 어디서 여러분 싱크대 하부 열면요. 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생긴 거 보이시죠? 그래서 최후로 얘는요. 여러분 싱크대 하부에 설치되죠. 자, 이때 여러분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시방서 상에는요. 이 안지름이 이거에 안지름이 얼마가 되느냐 요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안지름은 요 배수관 광경에 배수 광경에 2.5배 이상 되라고 나와요. 이게 배수관이죠. 여러분 주름진갈이잖아요. 이거보다 자 2배 반 이상 커야 된다고요. 안지름이. 자, 다섯 번째 벨트랩입니다.
벨트랩에 왔었죠. 벨트랩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 바닥에 주로 많이 썼어요. 바닥. 그래서 욕실 바닥 같은 데 여러분 쓰는 게 여러분 벨트랩에 왔었죠. 욕실 바닥. 많이 쓰죠. 자, 그런데 여러분 5번에 보면 금지 트랩 있죠. 금지 트랩은 이게 시방서에서는 전혀 이런 표현 안 써요. 아셨죠? 어디서 하면 설계 기준에서만 써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요건 나올 가능성은 떨어져요. 아셨죠? 몰라도 상관없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셨죠? 금지 트랩은. 자, 주로 여러분 욕실 가면 여러분 그 밑에 네모진 이런 형태 있죠? 이런 형태 있잖아요. 자, 이거 뚜껑 열면 동그란 원형이 나오죠. 자, 원형 나와서 이걸 여러분 자 들어서 여러분 청소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6번째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포집기입니다. 자, 얘도 여러분 트랩이나 마찬가지예요. 트랩이에요. 자, 영문으로 여러분 인터셉터라고 표현하는데 과거에는 저집기라는 표현도 썼었어요. 자, 그런데 이 포집기는요, 우리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여러분 그리스 포집기가 나와요. 자, 이 그리스 포집기는 자 기름이에요. 기름을 걸러주는 용도로 써요. 자, 그때 기름도 기름 나름이죠. 자, 어디에서 나냐? 여러분 음식물은 여러 가지 기름 덩어리가 있어요. 이 기름을 여러분 제거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거가 안 되면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요즘처럼 날씨가 차가워지잖아요. 저 기름 성분이 이제 우리 세정, 그러니까 설거지나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그 물 안에서 이 기름이 뭉쳐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배수관, 특히 수축관은 괜찮은데 수평 배수관에서 음식물 찌꺼기하고 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수 수평관이 막혀버리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간혹가다 있어.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요거 있죠. 여러분 집에서도 있죠. 요런 부분에서 지금 이 기름 성분이 껴버리면 여름에는 괜찮아. 이렇게 겨울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 집 왜 이렇게 잘 안 내려가지?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요 유지 성분이 껴 있어요. 그 유지 성분이 결국 뭐하고 여러분 음식물 찌꺼기하고 엉겨 붙어 버리는 거죠.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간혹 가다가 여러분 뜨거운 물을 가끔씩 한번 부어서 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저거 녹이하잖아. 안 그러면 여러분 안 내려가. 여름에는 괜찮다니까 이렇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 뜨거운 물 있죠. 뜨거운 물을 큰 주전에 부어서 갖다 버리십시오. 아셨죠? 그것도 괜찮아. 근데 그래서 그게 녹거나 흘러내리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아셨죠? 그 안에 있는 음식물이 이제 기름 성분이 이제 뜨거우니까 쭉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몇 번 해주면 그나마 좀 좋아집니다. 하여튼 이럴 때 쓰는 게 자, 그리스 포집기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제거하는 용도로 써요. 자, 사실 기름만 제거하냐? 자, 그래서 음식물에 있는 찌꺼기와 자, 음식물에 있는 기름을 자, 분리해서 여러분 제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기름은 별도로 퍼서 버려야 돼요. 아셨죠? 버리고 찌꺼기는 또 자, 별도로 또 음식물 찌꺼기를 좀 별도로 또 수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정도로 쓰는 게 여러분 그리스 포집기예요. 근데 우리 집은 왜 없냐? 그냥 없어. 그냥. 그럼 어디 가면 있냐? 자, 이론상으로는요. 자, 음식점에 주방이라든지 자, 또 어디 가면 아이들 학교 급식소 있죠. 자, 급식소
자, 주방 같은데. 자, 요거에 주로 바닥에 설치합니다. 몇 해 전에 여러분 중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 있는 기름 있죠? 이거 다 다시 걷어다가 식용유 만들었다고. 정말로 여기 있는 기름 걷어다가 다시 이 기름 하얗게 나오면 그 위에 있는 거 떠서 걷어내야 되거든요. 어차피 기름이니까 또 다시 녹이니까 어때요? 식용유가 되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국 가서 맛있다고 튀겼는 음식 다 이걸로 튀겼을지도 몰라. 저게 여러분 지금 뭐예요? 그리스 포집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고, 두 번째 오일 포집기가 나와 있죠. 네, 오일 포집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오일이라면 여러분 자동차에 관련된 기름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오일들이 많아요. 자, 그 오일들이 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절로 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셀 수도 있어. 그래서 자동차 관련 기름인데, 자, 이 기름을 기름과 물에 섞여 있는 걸 여러분 분리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 기름만을 어떻게 하냐면 증발시켜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주로 여러분 오일 포집기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기름이 흘러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물과 같이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바닥에 떨어졌을 때. 자, 이때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이게 하천이나 이런 데 넘어가면 환경 오염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둬놓다가 기름만 증발시킵니다. 아셨죠? 주로 자동차 정비소, 세차장, 주유소, 이런 곳에 주로 오일 포집기를 설치해서 자동차에 나오는 기름과 물을 분리해서 쓰는 포집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여러분 모래 포집기입니다. 상업시설에 그거 지워버리세요. 아셨죠? 그냥 모래 포집기야. 모래 포집기는 물에서 나온 모래와 진흙 같은 걸 분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과 진흙, 모래를 분리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모래 포집기. 네 번째, 세탁시설 포집기, 세탁 찌꺼기 포집기라고 나옵니다. 요즘은. 요즘은 이렇게 나와야 하셨죠? 세탁 찌꺼기 포집기라고. 그러면 이 세탁 찌꺼기 포집기는 헝겊이라든지 세탁소에 보면 여러분 세탁하는 과정에 헝겊이라든지 단추라든지 이런 걸 여러분 분리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게 세탁 찌꺼기 포집기입니다. 다섯 번째, 그 다음에 포집기 통기가 나오는데 그거보다도 여러분 하나만 더 볼까요? 머리카락 포집기도 있죠. 주로 미용실이라든지 이발소 같은 데서 머리카락을 제거하는 용도로 쓰는 게 바로 머리카락 포집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될 게 여러분 석고 포집기 있죠. 석고 포집기. 석고 포집기는 여러분 요 석고는
기경성이에요. 미안해. 수경성이에요. 얘는 물속에서 무조건 굳어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그냥 이걸 흘려버리면요, 나중에 지들끼리 한 곳에서 뭉쳐있다가 나중에 배관에 구멍을 다 막아버려요.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는요, 자,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주로 많이 쓰는 게 여러분 치과 기공시라든지 정형외과, 자, 이런 데서는 여러분 요걸 설치해서, 자, 배수건으로 요걸 흘러가는 걸 막아주는 용도로 써줘야 돼요. 자, 그래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76페이지 보면 여러분 봉수 나와 있죠. 봉수는 여러분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한번 봐주시는데, 자, 문제는 여러분 이 트랩 안에 봉수가 없으면 이 트랩 쓰는 목적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봉수가 갑자기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자, 봉수가 없어지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이게 약간의 좀 설명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좀 현상이 있는데, 자, 봉수 파괴 원인 한번 볼까요? 페이지 77페이지. 자기 사이펀 작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두 번째 보면 첫 유도 사이펀 작용. 자, 저는 이거를 이렇게 갈게요. 세 번째 역 사이펀. 자, 얘를 분출, 토출 작용이라고도 하죠. 자, 네 번째는 왜 없냐? 없네요. 자, 모세관 현상. 다섯 번째 증발작용. 자, 여섯 번째 운동에 의한 관성작용. 자, 그럼 자, 대책도 있겠죠. 자, 요 세 가지는 뭘 설치하냐면 통기관을 설치합니다. 자, 모세관 영상 여러분 청소를 해주면 되고, 자, 증발작용은 자, 기름을 살짝 해서 자, 기름 마구에서 자, 증발을 막아줍니다. 자, 운동의 관성작용은 격자세를 설치해서 격자세입니다. 자, 먼저 봉수 파괴 원인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고요. 자기 사이펀, 유도 사이펀, 역 사이펀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하나씩 좀 알고 가야 돼요. 왜요? 이거 하나씩 물어봤던 적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거 기본적인 건데 이게 관리 실무에도 또 잘 나와 있었죠. 사이펀 작용. 문제는 이제 사이펀 작용에 대해서 좀 알고 가야 돼요. 사이펀.
또는 사이폰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사이폰이 뭔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면 모르시는 분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이폰이 뭔지는 대충 알지만 자, 원래 여러분 개념이 사이폰이라고 여러분 우리 인터넷에 치잖아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자, 똑같은 여러분 자, 똑같은 그림인데 하나는 A는 물이 있고 자, B는 물이 없는 통이에요. 자, 이것을 갖다가 자, 제가 이렇게 이거 손으로 직접 안 보어도 이쪽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치의 차이를 줘요. 아셨죠? 위치 차이를 준다고. 근데 이제 자, 위치 차이를 줄 때는 자, 요렇게 가야 되는 거죠. B통이 요렇게 가. 자, 그러면 위치 차이가 생겼죠? 자, 이때 뭘 집어넣으면 여러분 빨대를 갖다 꽂아 놓잖아요. 자, 빨대를 갖다 꽂아 놓으면 요렇게 자, 압력의 차가 생기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 뭐라고요? 이거 사이폰 적용이에요. 근데 이 개념이 사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같지 정말 그럴까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썼던 대표적인 사이폰의 바로 요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바라. 하여튼 주름만 지면 다 자바라니까. 요거죠. 얘 이름이 여러분 사이폰 펌프예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여러분이 요거 있죠? 자, 요거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건 자, 이렇게 큰 통이 있어. 그래서 작은 통에다가 넣을 때 여러분 얘를 갖다 이렇게 집어넣고 자, 요거 몇 번만 하면 여러분 넘어가죠? 그러지 않아요? 넘어갑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압력이 세고 압력이 적으니까 넘어가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조건이 있는 거죠. 이 안에는 뭐가 이루어져요? 진공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진공이 이러니까 여러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다니까. 이게 여러분 사이폰 작용이라고요. 지 스스로 한다고 해서 뭐라고요? 자기 사이폰 작용이에요. 내 스스로 여러분 사이폰이 일어나. 그런데 여기만 또 사이폰이 일어난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사이폰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게 매번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 쓰는 거 있죠. 자, 볼까요? 얘도 여러분 자기 사이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얘 변기 이름이 사이폰식 대변기예요. 이 변기 이름이 정식 명칭이. 왜 사이폰이 일어나냐고요? 여러분 물을 내려요. 물을 내림과 동시에 얘가 바로 내려가요? 차 올라왔다 내려가요? 정말로요? 살짝 올라가는 게 그러면 차 올랐다 내려가는 거 맞네요? 몰라. 그냥 턱만 잘 나가면 되는 거죠? 별로 여러분 생각도 안 해봤어. 정말로요. 차 올라왔다 내려간다니까요. 자, 그래서 요 뒤에 가면요.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이 보이죠? 몰라요? 안 보여요? 뭘 안 보여요? 보여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뒤에. 그게 여러분 지금 트랩이죠? 무슨 트랩? S트랩이에요. 그거.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그 넘어가는 요 길목까지 여러분 물이 차 있단 말이죠. 이렇게 길목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 물이 내려가니까 물이 올라가니까 어때요? 차 올라가 올라갑니다. 같이 있다가 여러분 같이 있다가 얘가 위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압력이 생기는 거죠. 압력이 생기니까 그 덩 어디 갔어요? 쭉 빨려 가버린 거죠. 혹시 손으로 밀어줘요? 가끔씩? 빨리 가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물이 압력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식이 지금 이거 사이폰식입니다. 사이폰의 개념이 이런 거예요. 아셨죠? 자,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 사이폰 작용이에요.
자, 이런 자기 사이펀 작용이고, 자, 두 번째. 자, 유도 사이펀. 자, 유도라는 얘기는요, 유인, 이런 뜻하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유도, 유인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좀 헷갈리면 혹시 유괴라고 들어봤어요? 유괴가 뭐예요? 꼬셔서 데려가는 거죠. 꼬셔서 데려가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요 두 개를 갖다가 제가 잘 보세요.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 세면기에서 관련된 얘기로 그려볼게요. 자, 먼저 자기 사이펀 작용은요, 자, 여기가 봉수가 있어요. 자, 봉수가 있을 때 여기에서 위생기구에서 다량의 물을 한꺼번에 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변기에서 물을 내릴 때 여러분 조금씩 내려 왕창 내리는 거예요. 왕창 다량의 물을 내리잖아요. 자, 이때 여러분 요 물이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 얘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뱀꼬리 따라가듯이 쪽 빨려 나가는 현상. 이게 뭐였어요? 자기 사이펀 작용. 아, 그 동 어디 갔어요? 동 빨렸어요? 안 빨렸어요? 같이 쏙 빠져갔잖아. 얘도 여러분 물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쭉 빨려간다니까. 이런 현상이 뭐라고요? 자기 사이펀 작용. 그래서 변기가 이 원리를 이용한 변기라니까요. 자, 그러면 유도, 유인은요, 자, 지금 봉수가 여기 있어요. 자, 얘는요, 얘는 여기에서 물이 다량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꽉 차고 내려와요. 자, 그럼 여기가 진공 상태가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공기층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공기층만 빨려가는 게 아니라 요 물도 어때요? 왔다 갔다 하다가 쪽 빨려가겠죠. 그런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이걸 어디서 느낄 수 있냐고. 옛날에 여러분 왜 우리 요즘은 거의 다 돼 있지만, 자, 어떤 여기서 열차를 기다리는데 이 열차가 거기 서질 않는 열차예요. 그럼 빠른 속도로 지나가 놓으면 조금만 있으면 다 지나가 놓으면 그쪽으로 바람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먼지까지 같이 가잖아. 그러면 나도 같이 가려고 하는 힘이 생기잖아요. 얘가 가면서 진공 상태가 아니라 빠른 속도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쪽에 공기층이 빨려간다고. 그럼 얘도 같이 빨려가는 거죠. 가면서 어때요? 유인, 유계를 한다고, 꼬셔서 데려간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요 물이 여러분 쪽 빨려가는 이런 현상이 여러분 뭐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물이 여러분 빨려갑니다. 자, 이게 여러분 유도 또는 유인 사이펀 작용입니다. 자, 다른 거 없어요. 자, 세 번째 역사이펀 작용. 자, 요 역사이펀 작용을 여러분 분출 작용 또는요 토출 작용이라고도 합니다. 얘는 거꾸로 솟아요. 뭐가 거꾸로 솟을까요? 통이 솟아요. 아셨죠? 자, 보실래요? 이게 여러분 고층 건물이야. 이게 굉장한 고층 건물이야. 몇 층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변기들이 자 이렇게 있는데 얘를 갖다가 기울기를 줘서 하여튼 뺐다고 칩시다.
근데요, 지금 여기가 여러분 지금 빠져나가려고 계속 여기서부터 물이 정체돼 있는데, 여기까지 지금 정체돼 있는데 해필 여기서 부숴 버렸다고요. 그럼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요 1층에서 이제 솟는 거죠. 갈 데가 없으니까 저기 솟는 거지. 근데 해필 앉아 있었어. 솟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눌러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눌러 앉아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현상이 뭐라고요? 역사의 번자증후. 지금 뭐가 솟아요? 뭐가 여러분 토출 거꾸로 여러분 솟아올라요? 여러분들 진짜 저런 게 생기냐고요? 아, 생긴다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을 못 해봐서 그렇지. 저는 이거 경험 많이 했다니까. 많이 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한번 된통이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아, 생긴다니까. 자, 요건 여러분 조금 이따 제가 얘기를 하고, 이 사이펀 작용의 개념에 대해서는 먼저 좀 알고 가셔야 돼. 아셨죠? 그래서 잠깐 좀 쉬었다가 이어서 좀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